안녕하세요, 호약입니다. 오늘은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비타민 K,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혈관 석회화를 막아주고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도 사용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전 영상에서 과도한 양의 비타민 D와 칼슘의 섭취가 신장 결석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혈액 내에 칼슘이 많아지면 혈관을 석회화시키고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에선 혈액 내에 칼슘을 제거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유명 논문에서 그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K가 MGP라는 친구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MGP는 혈관 석회화를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 더 직관적인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혈관인데요. 왼쪽에는 비타민 K가 충분한 탓에 혈관 석회화가 억제되고 깨끗한 혈관을 만들어주고, 오른쪽에는 비타민 K가 부족해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고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충분한 양의 비타민 K 섭취가 혈관 석회화를 막아준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런 여러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낮춰줍니다. 신장 결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장은 대부분이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그만큼 혈관 석회화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여기 신장 결석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MGP가 여기서 나오죠. 높은 농도의 MGP가 낮은 신장 결석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MGP라는 친구는 비타민 K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로, 뼈 건강에 칼슘과 비타민 D만 알고 계신다면 절반만 알고 계시는 거겠죠.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비타민 K는 우리 혈액 내에서 둥둥 떠다니는 칼슘을 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통해서 칼슘을 아무리 많이 흡수해도 정작 뼈로 넣어주는 것은 비타민 K라는 말이 되겠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쉽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비타민 K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비타민 K2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비타민 K의 두 가지 종류인 사슬이 4개인 MK4와 7개인 MK7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네요. 바로 MGP에 의한 혈관 석회화 방지와 뼈로 칼슘을 넣어주는 역할입니다. 특히 옆에 볼 수 있듯이 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친구는 OC라고 적혀 있는 오스테오칼신인데요. 이 친구는 특별히 비타민 K에 의해서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타입 2 당뇨인데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비타민 K2가 아까 말씀드린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친구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장 글루코스를 낮춘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나요? 비타민 K가 다 같지 않다는 건데요. 비타민 K는 크게 K1과 K2로 나눌 수 있습니다. K1을 필로퀴논, K2를 메나퀴논이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K1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품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양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K1은 특별히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비타민 K2인데요. 비타민 K2는 발효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혈액 응고, 뼈 건강 유지, 혈관 석회화 방지 등 대부분의 긍정적인 역할은 K2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MK4와 MK7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비타민 K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비타민 K는 가장 최근에 연구된 비타민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결과가 없어서 일일 권장 섭취량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결핍을 면할 정도의 양을 정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인에서 한 12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규정해 놨네요. 한편 약학정보원에서는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정해 놨습니다. 비타민 K도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독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으실 텐데요. 미 국립보건원의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K의 독성 가능성이 낮고 부작용 보고가 된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규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2는 어떤 식품들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여기를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식품들에 비타민 K2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낫또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파는 낫또 말고 일본식 낫또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음식들은 보다시피 굉장히 함량이 낮고 그렇다고 동물의 간을 매일 섭취할 수는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낫또를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하지만 식품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K2로 이루어진 제품을 추천드려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에 혹여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꼭 말씀드리고 가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영양제는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역할로 사용돼야 하며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제대로 된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면 좋아요를, 매주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